제주도는 황해 인근 동중국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남중국해까지 뻗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레인의 한가운데에 있죠. 멀론 합참의장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천척 함대 구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와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 공들이는 나라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공들이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미국의 천척 해군 구상에 참여하고 미군 함정이 들어올 때는 자국정부가 요청하거나 제한된 작전 목적으로만 기항하도록 하는 특수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 해양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PSI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워하다가 2009년에 참여했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이른바 세계 안보수요, 지역 안보수요에 공동대처하게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32페이지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키리졸브 연습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상륙작전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를 해체하는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대량 살상 무기를 해체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비상사태 계획 같은 거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수한 잠수함 작전도 하고 있고요. 이건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림팩 훈련에서는 이지스함 간의 데이터 링크를 점검합니다. 이 데이터 링크는 로키드 마틴에 의하면 MD 체계 구축이 기반이 된 테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2011년부터는 코브라 골드라는 미국과 태국 양국 군사훈련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하는데 2011년부터는 이게 세계 최고 규모의 상륙훈련인데 한미는 서로의 피해만 서로의 침략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국과 함께 상륙훈련을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략적 유용성이 확정되고 한국군이 지역적 역할을 강화한 다음에 생겨나는 특이한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작전으로는 PSI와 연합해군이 있는데 보통 연합해군 청일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을 위해서 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대는 9.11 이후부터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대테러 전쟁 부대이고요. 미국의 이른바 연합해군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실험대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약간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MD 문제라든가 지금 제주 해군기지가 가지고 있는 미국 미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문제점이나 소파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옥식 씨가 여러 가지 좋은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런 체제, 제도, 조약보다 좀 동적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동맹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전략이 변경되고 있는가를 이 제주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전략적 유용성은 기지 사용의 유연성, 그 다음에 장비 도입의 유연성, 협의 절차의 유연성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미국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라고는 한국군 임무의 유연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이른바 참여정부의 국방 상원칙을 얘기하면서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그의 역할, 자주국방으로의 역할, 동북아 군정 관여 배제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기 중에 뉘앙스가 바뀌었는데요. 한중일 3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어느 환경성이 지나치지 않게 하도록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한미동맹이 중일 갈등의 균형을 잡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곤란한 미국의 공격이나 친미 세력들의 문제제기를 우회했는데요. 사실은 일본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동북아 균형자론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도 무너졌고
공교롭게도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약속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양 전략과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제주 해군기지가 2007년부터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노무현 정부의 관료들은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 봤고 그것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의 변화는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동북아 지역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애매모호한 어떤 정치적 의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정착되고 있고요. 2010년에 공교롭게도 남사군도, 남중국해와 서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사군도에서는 베트남과 그 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중국과의 갈등이 있었고 여기에 미군의 핵항공모함이 개입해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됐었고요. 한국에서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후에 서해바다에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부산 해군기지에 핵항공모함이 기항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부산 기지에 핵항공모함이 기항하던 그날 수빅만에도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기항했고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도 핵항공모함이 기항했습니다. 핵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바다 위로 떠올라서 중국을 포위하는 혹은 가상적국을 포위하는 포지션을 취한 건 냉전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중국 내에서도 대서특필됐고 우리는 파이스트 이코노미지에서 먼저 이 기사를 실었는데 중국 언론에서 대서특필됐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면서 사실 G2라고 하는 구도 혹은 그런 담론이 생긴 2009년 이후에 바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징으로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혹은 미중 간의 갈등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남 선생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나 동북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군사전략 또는 외교안보 전략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일정하게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편하게 이것을 한미 전략동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러한 전략들을 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했을 때와는 달리 동북아의 지형이 한반도의 지형이 매우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과거의 관성에 따라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태호 처장은 과거에 비해서 그 해양 갈등이 심해졌고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제시하셨습니다.